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니까 살짝 반등을 하면서 끝이 났어요. 네, 어제 금요일 날 이제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한 불안한 모습이 오늘 반등을 해주면서 약간 서로 섞이면서 좀 뉴트럴 하다가 그냥 소스하게 된다. 좁은 박스권으로 가둬버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별화와 집중화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제 채널이 더 좁아진 거죠. 물길이 갈수록 좁아지면서 물길이 좁아지면 더 세지는데 이러한 차별화와 집중화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 부분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3일 CPI, 14일 FOMC 회의 결과가 나타나야 새로운 물줄기가 생길 때까지 기존의 종목 내에서 빠른 순환매와 차별화 그리고 집중화가 더욱 강하게 일어날 그런 장세이다. 따라서 종목 피킹이 너무도 중요하죠. 자, 애플의 불안한 주가. 네, 새로운 신제품을 발표했는데 시장에서는 싸늘한 반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과연 이걸 이길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이러한 싸늘한 반응이 오늘 우리나라 애플 관련주들을 살짝 또 가격에 또 하락을 한데 부드럽게 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 그러나 저는 곧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바꿀 그런 게임 체인저로 이제 우리 애플이 새로운 걸 들고 나왔는데 한번 봐야 되죠.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또 가격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면들이 시장에 어필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치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항상 퍼스트 러너 프론티어는 퍼스트 펭귄은 장점과 단점을 다 몸에 안고 가죠. 그러다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단점을 극복하면서 자기가 시장을 과점하며 플래그십 깃발을 딱 꽂을 때부터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글처럼 생긴 이 모습을 가지고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서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집에다 놓고 회사에 놓고 보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렇고 자기가 이제 차고 들고 다니면서 늘 가까이 해야 이 가치가 올라가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흥분을 하고 이걸 자기를 과시하는 욕구가 되는데 이걸 얼굴에 차고 돌아다닐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것 같진 않다. 제품 자체 한계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새로운 시장, 또 이것과 관련돼서 또 옆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다양한 기기와 모양들로 진화, 변화, 또 시스템으로 서로 애플 모든 기기들을 묶으면서 나타나는 시너지, 그 다음 안에 콘텐츠의 활발한 콘텐츠,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애플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큰 시장의 변동이 없는 하루였지만 그 속살을 뜯어보면 나름대로 여러 의미가 있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해볼 수 있네요. 자, 금일 시장 전망 투자 전략 간단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요일이 아니라 금일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0.03%, 나스닥 0.36%, S&P 500이 0.24%, 네, S&P 500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4,283까지, 목표 4,500까지 나왔죠. 네, 최근에 S&P가 가장 뭔가 나스닥 먹고 터지고 면서 13,000에 갇혀 있는데 S&P 500은 4,000을 뚫고 온 이후에 4,500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새롭게 미국 시장의 어떤 변화 트렌드, 나스닥에 있던 종목들은 한계에 좀 부닥치는 것 같고 상승에 S&P 500에 들어가 있던 종목도 있어요. 금융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을 끌고 올라가고 약간의 기술주들 이런 것들이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모습 섞여 있는 S&P 500의 모습 볼 때마다 여기서 이제 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지를 분류를 잘 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미국 시장을 보는 것은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의 거울이기 때문이죠. 어떤 섹터, 어떤 종목, 어떤 시장의 트렌드 모멘텀이 올라가는 가 여기는 한국에서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 이 트렌드가 우상향할 수 있는 트렌드인가? 일시적인 트렌드인가? 미국에서는 어떻게 이걸 평가하고 있는 건가? 글로벌적으로 이게 가능할 것인가? 뭐 이런 확장성 이런 것들을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열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익 매물이 좀 계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차익 매물이 시장을 무너뜨릴 만큼 과하지는 않은 것 같다. 애플의 고전이 과연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세계은행의 GDP를 또 상향으로 좀 올려놔 1.8에서 2.1로 미국을 1.1까지 올리면서
그나마 심리적인 센티적인 측면에서도 안정감을 주는 모습이 나타났다. 시장은 단기 박스권이고 CPY와 FOMC가 있을 때까지 단기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 이 안에서 온갖 잡주들의 향연, 그리고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그 안에서 또 선별해서 올라가는 모습, AMD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AMD, 인텔이 오늘 AMD는 5% 이상 올랐고 인텔이 3% 이상 올라갔는데 엔비디아가 추춤하는 사이에 가격이 싸게 비교적으로 싼 서로 비교를 해서 가격이 싼 AMD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인사이트를 얻어서 국내 주식시장 투자할 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금융시장 키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골드만삭스 미국 1년 내 경기 침체 확률 25%로 하향 조정을 했다. 올가 공포지수 빅스지수 장중 14.03, 3선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시에탈 제너럴 22 9월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다. 월드뱅크 올해 세계 경쟁 성장률 2.6% 상향 조정, 내년까지는 약세를 유지할 것이다. 한국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재진입, 비상임이사국 선출, SAC,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전격히 수호를 했죠. 관련 주식은 박살이 났는데 비트코인은 다시 26,000달러까지 올라오는 그런 반등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이제 하락했던 건 올라온 거죠. 미 SAC 위원장, 가상자산에 가치가 있다면 증권법에 따라야 굉장히 이제 가두리로 가다놓고 속된 표현으로 자근자근 이제 뭐 해체하는 거죠. 너희도 다 테두리 안에 들어와라. 팀쿡, 비전 프로는 내일의 공학이다. 애플 전환점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죠. 리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만 시장에서 더욱 확신을 가지고 뭔가 변화가 또 생기는 거죠. 네,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한번 봅시다. 달러 지수 104.14, 104가 안 깨지네요. 달러가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금 가격도 0.27% 상승하며 1979달러. 미 국채금리는 2년짜리는 2.6bp 올랐는데 10년짜리는 2.5bp 하락을 했어요. 네, 금리는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 제가 봤을 때는 차츰차츰 이제 동결을 하거나 또 추가 동결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그렇다면 금리는 지속적으로 내려올 확률. 다 이제 복병들이 있죠. 미국이 이제 재무부라든지 이런 데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 채권을 발행할 그런 가능성. 그 다음에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할 가능성. 그렇다면 시장에 수급이 이제 물량이 많이 쏟아지면서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이러한 가능성들이 이미 시장이 다 선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올랐다가 이제는 실행할 때 오히려 빠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금리는 하향 안정화될 것이고, 금리가 하향 안정화된다면 결국 미국의 성장주들에게 기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여름 썸머랠리의 핵심은 미국의 성장주와 AI주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을 그러한 핵심 코다. 이렇게 제 주장을 이야기하고 싶네요. WTI 71.44달러. 테슬라가 1.7% 올랐네요. 테슬라가 일본 파나소닉에 네바다 공장 배터리 10% 증산을 해달라. 테슬라의 배터리 수요 요구에 맞춰 생산 라인을 추가할 것이다. 파나소닉 주가가 올랐죠. 파나소닉 2030년까지 북미 지역에 2개의 신규 공장을 건설을 하겠다.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애플은 마이너스 0.37%, 179.21달러. 어제 많이 좀 살짝 하락했다가 오늘은 약보합에 머물렀는데, 한국의 애플 관련주들은 오늘 살짝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좋아했던 LG 이노텍은 또 30만 원이 깨질 가능성이 좀 있는데 좀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엔비디아는 1.32% 하락,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좀 받는 거죠. 네, 이런 조정은 한 번 더 상승을 하기 위한 심호흡이다. 400달러를 회복한 후에 500달러를 향해서 진격을 할 것이다. TSMC가 지속적으로 좋네요. 99.886달러, 100달러를 회복했다가 또 무너졌다가 다시 살짝 올라오는 그런 모습.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속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67.54달러.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가격이 좀 주춤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냥 약보합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하지만 삼성전자 8만원, SK 하이닉스 12만원 이 정도 가격을 목표 가격을 두고 그때까지 참고 견뎌라.
귀에 피가 나도록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메타 플랫폼스 0.89% 상승, 노블록스도 0.74% 상승, 비트코인은 26,965달러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번 봅시다. 애플의 하락이 준 함의. 애플이 공개한 MR 헤드셋 비전 프로는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다. 2014년 애플워치 이후 첫 제품인 MR 헤드셋은 3,499달러로 내년 초부터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올해도 아니고 내년 초네요.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비전 프로는 여러분이 경험치 못한 애플의 첫 제품이라며 비전 프로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가 물리적 공간에 있는 것처럼 상호작용하면서 눈과 손, 목소리로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뭔가를 이게 정말 매력적일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평가는 시장이 상대적으로 받겠다. 전날 애플 주가가 하락 마감하고 오늘도 상승으로 못 돌아서고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시장의 애플 MR에 대한 반응은 이날 초반에 있었던 아이패드나 애플 TV 시리즈 새 기능 발표 때보다 조용했다. 팀쿡이 애플은 헤드셋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지금은 맥 컴퓨터의 모니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아이폰이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이폰이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수준, 아이폰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없다는 거죠. 맥 컴퓨터의 모니터 정도의 역할. 애플 주가는 사람들이 3,000달러 정도 했는데 더 높게 형성이 되면서 가격이 시장의 실망이 돼 돌아왔다. 그러나 저는 하락의 크기는 크지 않을 거로 보이고 매도보다는 장기적으로 시장을 다시 변화시킬 게임 체인저의 하나의 점을 찍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것도 의외로 잘 팔릴 수 있다면 생각보다 이제 기대감이 떨어져 버린 거죠. 하지만 그 기대감보다도 절대 그 판매치가 아니라 기대감보다 잘 팔린다. 이런 것들이 내년에 이제 예상이 내년부터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기대감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빨리 매도할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시장에는 AI 쪽 관련된 주식으로 편식이 나타나면서 이거 일종의 리스크다. 그러나 증시 랠리의 폭이 좁고 기술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이 약하다는 생각이 시장에 어느 정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유동성이 만든 랠리는 더 이상 상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기술 종목들의 가치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올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등 7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53%였지만 나머지 S&P 500 소속 기업 493개의 평균은 0%였다는 거죠. 이만큼 차별화와 집중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은 단기적으로 이러한 편식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가는 놈만 간다. 이들이 가장 높은 성장성과 시대정신, 시대 소명에 맞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대체할 다른 섹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나 이들이 계속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게 제가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죠. 따라서 AI 관련주들은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번 썸머 랠리의 핵심 코어가 될 것이다. 결국 13일 CPI 발표 그리고 14일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그 안에 코멘트 이런 것들 점도표 이런 것들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이런 것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 같고 13일 발표 전까지 약 일주일 동안은 먹고 터지고 박스권을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국내 애플 관련주들의 단기 조정이 전망되며 시장은 조선주, 인프라 관련 전력기기, 의료 미용기기, 그리고 2차 전지의 기술적 반등 정도와 잡주들의 향연 이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속성이 있다기보다는 좁은 박스권 트레이딩을 염두에 둔 단기 투자 전략이 가장 좋아 보인다.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보고 싶네요. 그래서 조선주, 인프라 관련 전력기기, 다음에 의료 미용기기, 2차 전지주 이런 종목으로 압축해서 좀 투자를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시는 우리 친구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가지고 있는 종목이 궁금하거나 좀 상담이 필요하고 날카로운 조언이 필요하신다는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여기에 다양한 추천 종목이 좀 필요하신 분들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좋은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네, 벌써 주 중간 어제가 일요일 같은 느낌이었는데 수요일로 훌쩍 넘었네요. 수목금 3일만 또 근무하면 쉬는데 이런 휴일도 좋지만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우리들의 이 썸머를 여름 휴가비를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대박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네, 우리 카페 친구들은 또 카페에서 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